그러면 저희가 뉴스 마치고 이제 박병창 부장님 모실 네. 때가 됐는데요. 예,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지 네.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말씀이셨죠? 사적인 얘기. 사적인 얘기입니까? 네. 자, 오늘도 그러면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쭉 한번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뭐 IMF에서 경제 성장률 하락한 하향한 것, 뭐 이게 뉴스의 가장 큰 폭인데, 근데 사실은 종목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종목과 섹터 위주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네.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스닥은 1.87% 하락을 했습니다. 제일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다운 0.71, S&P 500은 1.15%. 그동안 이제 오르고 나서 이번 주에 좀 이제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가장 큰 것은 IMF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 발표했는데 세계 경기를 이제 지난 4월에 3.6%에서 3.2%로 하향 조정한 거, 이게 지저에 깔려 있는 상태고요. 주 섹터들을 보면은 월마트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부정적 전망이 있었고요. 본장에서 7.6% 하락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도소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쇼피파이가 실적 전망도 부정적으로 나왔지만 인력 감축을 10%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13.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전자상거래 뭐 이런 쪽에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이 5.2% 동반을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2.74% 본장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하향하면서 나온 이유는 환율 영향과 일회순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코인베이스가 21%나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조사한다며? 예, SEC에서 조사한다는 내용과 함께 하락을 했습니다. GM이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3.4% 하락했는데 공급망 부족을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다 부정적 하회, 조사, 뭐 좋은 게 없어. 예, 그런 가운데 GE와 맥도날드, 3M은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칸이 없어서 비자를 안 써놨는데 비자도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런 데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 외에서 지금 잠깐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한 1% 전후에 우리 빅테크라고 하는 종목들이 반등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만히 보시면 쇼피파이의 내용과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존이 하락을 했죠. 월마트로 인해서 도소매 기업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로 인해서 관련 종목이 하락했죠. 코인베이스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하락했죠. 다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이 연관해서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여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이 깔려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실적 시즌에 걸맞게 종목들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섹터별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네. 그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맥도날드 같은 데는 좀 뜨나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싸지 않습니다. 맥도날드 한번 가보세요. 안 싸요 진짜. 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렇죠. 이번 실적이 좋아졌고 필수 소비재니까 네. 얘는 이제 주가가 뜨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하고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을 많이 내놓는데 가이던스를요. 뭐 제가 그게 얼마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떤 내용을 했냐면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 단품들은 많이 이제 매출이 늘었는데 세트가 늘 팔려요? 세트가 좀 비싸잖아요. 세트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세트를 팔아야 되는데. 그래요. 예, 그렇게 치즈버거 얘기를 하는 하나만 거예요. 딱 먹는 거야?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이익이 많이 떨어질 텐데.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요즘에 이제 배달을 많이 시켜 먹거든. 미국에서도 맥도날드 배달 많이 해요. 근데 배달 뭐 이거저것 하면 거의 한 20불, 30불 나온다는 거야. 진짜로. 뭐를 시키면 햄버거 세트요? 응. 우리나라도 그 정도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한 세트 시킨데 2만 원, 3만 원 나온다. 그럼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한 세트 15,000원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 배달 기본이 배달하고 그렇지. 예. 이제 너무 물정을 몰라. 아니 그러니까 한 세트가 15,000원 아니잖아요. 그럼 되죠. 빅맥, 예. 빅맥에다가 감자칩에다가 예. 콜라 하는데 만 원이 넘는다고요?
아닐 걸 그거는? 만 원 넘지. 저도 10,000원 넘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여러분 너무 좀 오바들 하신다. 아니 빅맥 세트가 어떻게 10,000원이 넘어요? 만 원이 넘는다고. 예, 여러분 하는데?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잘해야 7,000원. 빅맥 세트 7,000원, 7,500원? 아니 버거킹 와퍼 세트가 얼마인데? 전 프로님은 기본 드시나 보죠. 아니 이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예, 넘어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비 위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전망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종목별로 이렇게 향후 전망이 좀 더 나쁘게 나온 쪽에서 섹터가 같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플러스 3.9%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03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거래량도 없었고요. 장중 내내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 482억 순매도, 외국인 14억 순매수, 국내 기관 459억이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장중에 보합권으로 계속 있다가 중국과 홍콩이 상승을 했어요. 장 후반에. 그래서 3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소폭 마감한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가총액 1위, 2위, 3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LG엔솔 그리고 SK한일이잖아요. 여기가 한 1% 정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엔솔루션 오늘 보고에서 해제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틀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저께 상승했을 때 딱 그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요. LG화학에서 블록딜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LG화학에서 블록딜 하겠습니까?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걱정을 굉장히 그랬어요? 했었던 거예요. 예. LG화학이 판다고? 뭐 일부 블록딜 하지 그래요? 않겠냐라는 이제 걱정을 했던 거죠. 오. 근데 이게 없을 것이라고 딱 얘기가 나오면서 2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즉 오버행 우려가 좀 감소됐다. 근데 아마 국내 기관들은 지금 공모가 대비 한 30% 정도는 그래서 위에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네, 국제 펄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는 원자력, 사료, 농업, 조선, 기자재 요거 많이 들었던 거죠. 시장이 좀 반등을 줄 때 중소형주 테마 종목이 올랐는데 그때 요런 섹터들이 올랐거든요. 요 섹터들이 어제는 테마성으로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뭐 이집트 원전 좀 이따도 가져오는데 이집트 수출 가능성이 있다. 원전 수출 요 내용과 네. 함께 원자력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는 거의 멈춰 있었다. 근데 테마성 종목만 좀 움직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매크로 시황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어제 뉴스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많았고, 뭐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게 지금 오늘 내일 있지만요. 근데 이제 매크로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 하향되었죠. 주요 기업 가이던스가 하향되고 있죠. 그리고 가이던스 나올 때 다 인력 구조 조정하고 비용 감축한다고 하죠. 잠재 성장률 하향되고 있죠. 전형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경기 침체 들어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쪽에서는 자 그래도 여기서 시장이 뭐 반등을 한번 하지 않겠냐 또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쪽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거죠. 기업 실적이 지금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데 이유가 세 가지죠. 하나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공급망 왜곡, 그리고 수요 부진 요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나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경기 침체의 폭, 그러니까 제가 기업 이익이라고 썼는데 기업 이익 그리고 경기 침체의 하향의 폭과 원인에 따라서 이거는 그 시차가 달라질 수 있거나 종목별 섹터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지금 방향이 얼마나 깊게 갈 거냐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지켜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거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목별 섹터별로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우리나라의 시장을 여러분 보시면 시장은 서 있다라고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실적이 호실적이 발표가 됐거나 가이던스가 된 종목들은 차별적 반등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되면 차별적 네.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장은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나 매크로 시황을 눈치 보기를 하면서 좀 안정화되면 갈 주식은 가고 또 불안하면 그냥 못 가고 또 떨어지고 뭐 네.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가 많았으니까 또 오늘은
가던 애들도 좀 멈추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가던 애들이 멈췄다가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일부러 정리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좀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더 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뉴스 참여하셨나요? 제가 못 들었는데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이거 성장률 낮춘 거. 예,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 성장률을 3.2% 4월에 직전 보고서가 4월이었는데 0.4% 하향해서 3.2%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요. 이머징은 올해 3.6에서 내년 3.9% 올렸고요. 선진국은 올해 2.5% 1.4% 내렸습니다. 이거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미국은 이머징이 낮다는 거네요. 네. 네. 미국은 2.3% 4월에 전망이었는데 1.4%니까 3.7%였어요. 근데 1.4%를 하향했습니다. 숫자 잘못 써져 있는 거죠. 예. 5.7이 아니고 3.7에서 2.3으로. 아니요. 요 숫자는 네. 맨 앞에 있는 건 21년 작년 거, 중간에 있는 건 22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건 23년 이렇게 있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괄호를 치고 따로 표현을 했는데 네. 미국의 2022년 전망이 1.4%를 하향했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하향했습니다. 내년? 미국. 올해. 아닌데 올해는 2.3인 걸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2.3%가 네. 지난 4월에는 네. 3.7%였다고요. 그렇죠. 근데 1.4%를 하향했고 2.3%라고요. 네. 2.3%로 가장 네. 크게 하향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맨 왼쪽 숫자가 2021년 네네. 그리고 2022년이 가운데 네. 2023년이 이제 맞습니다. 전망치 오른쪽인데 예, 맞습니다. 예, 그 가운데 있는 올해 2.3%라는 게 지난 4월에 예상했을 때는 3. 몇이었다가 네네. 지금 이제 2.3으로 낮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막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4%로 또 낮췄고요. 굉장히 많이 네. 낮췄고요. 뭐 독일 이제 중요하니까 독일을 이제 가져왔고요. 우리나라 이제 빨간 글씨만 좀 읽어드리면 우리나라는 2.3%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2.7%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런데 IMF에서는 2.3%로 0.2%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쪽보다는 좀 더 낮게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었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이후에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두 번째 전망 가이던스를 표준과 부정으로 두 가지로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 가이던스를 시나리오 발표할 때 좋았을 때, 표준일 때, 안 좋을 때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좋을 때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좋은 경우는. 긍정의 발표는 하지 않았고 표준이 지금 보여드린 이거고요. 부정은 이거보다 낮을 수 있다. 즉 전체 글로벌 성장률 3.2%인데 부정적으로 가면 2.9% 정도까지 더 낮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이 가장 큰 폭으로 하향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국의 내년 잠재 성장률 발표를 연준이나 월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2% 정도였어요. 근데 내년에 1.4% IMF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갭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갭이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갭이 커지면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보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됐는데 어제 한국은행에서 2분기 국내 GDP 성장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플러스 0.7이었고요. QOQ로 0.7이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년 동기 대비는 2.9%인데 여기에 왜 이렇게 올랐느냐 보면 민간 소비가 3%나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서비스업이 1.8% 증가했고요. 반면에 수출이 3.1%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수출이 많이 감소를 하고 그나마 성장을 버팀목이 됐던 거는 서비스업인데 그게 뭐였냐라고 봤더니 민간 소비에서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미국에 지금 걱정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의류, 신발, 오락문화, 음식, 숙박
압박에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금 소비가 현재까지는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이 정도로 간다면 2.7%까지는 전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에서는 2.3%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노무라에서는 1.9%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양락이 안 좋게 노무라에서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발로 점차로 더 이게 나빠질 것인지에 대해서 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건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수출입니다. 수출. 네, 수출이 3.1%를 감소했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일 겁니까? 이게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감익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민간 소비와 서비스 쪽은 그나마 감익 폭이 줄거나 아니면은 증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불러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우리가 실적 발표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환율과 소비 영향으로 인해서 약 61% 정도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현재보다 낮게 나왔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시간에 상승하는 이유는 환율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대의 영향이겠죠. 환율이 지금 올라감으로써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기업들은 이익단에서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1%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참고로 FN 가이드니까 뭐 거의 그 지금 컨센서스를 이제 종합해서 나오는 건데요. FN 가이드 기준으로 볼 때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전년 동기비 이익이 증가하고 3분기에도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기업들이 뭐냐? 그것도 7개 정도 대형주에서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종목들이 S-오일, LG로테, 신세계엔터, 삼성에스테, LLF, BGF 리테일, JYP 엔터 이렇게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기 지표 얘기하면은 직접 투자하는 입장에서 전체 시황을 판단할 때는 좀 판단이 되지만 네. 피부에 딱 와닿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지금은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아침이지만 여러분께 좀 불러드렸습니다. 네. 중국 선전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확산이에요? 네, 그래서 폭스콘 등의 폐쇄루프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폐쇄루프라 하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선전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네. 현재 일주일째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폭스콘 등 100여 개 기업의 폐쇄루프 운영을 지시했다라고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폭스콘 측은 공장 가동은 정상적이라고 지금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 걱정을 좀 하고 있다. 요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UBS 워버그에서 발표된 건데요. 2026년 전기차 시장 확산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변곡점이라 하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시장의 산업 사이클에 굉장히 큰 변혁기를 몇 차례 겪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터넷 시대가 있었고 PC 퍼스널 컴퓨터가 있었고요. 스마트폰이 있었고 그리고 대용량 서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이 세 시장을 모두 합친 규모를 넘어서는 게 2026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좀 점을 찍는 그런 발표가 좀 보고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내연기관 차량은 24년의 정점을 찍으면서 이후 연평균 15%씩 감소 전망한다는 발표가 좀 있었어요. 이건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가져왔고요. 아까 지금 우리 김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원전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13년 만에 원전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 8월에 이집트 수출 계약이 기대된다. 벌써 14년이 됐어요. 그 그렇죠. 외 저기 아랍에미리트. 예, 아랍에미리트. 그게 벌써 14년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기야 뭐.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서 뭐 러시아도 있었고 굉장히 수출 많이 한다고 한동안 그렇죠. 그러다가 네. 멈췄었죠. 그래서 다시 이게 이제 8월에 이집트 수출 계약이 되면은 네. 아마도 또 한번 이쪽 섹터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제 미리 좀 시장에서 반응을 좀 했습니다. 원전주들이 좀 갔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프리미엄급 애플워치를 올해 출시한다는 블룸버그에 발표를 했는데요. 디스플레이를 확대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 워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로. 네, 뭐 저도 많이 워치를 써요. 가지고 있고요. 특히 쓰세요? 애플 워치 저는 시계를 안 차고 다녀서 지금 안 차고 다니는데요. 있는데 안 차요? 그럼 뭐야? 날 줘요. 날. 네, 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안 주말에만 자고 주말 안 차는데. 네. 골프 갈 때. 아니요. 그런데 애플 워치 굉장히 많이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 보니까 유용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VR, AR 기기가 디바이스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어떤 확산, 새로운 산업을 바꿀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먼 얘기였는데 점차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이게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한다고 나오면서 보니까 좀 이제 이 디스플레이도 확대되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애플 좀 워치 커지는구나. 말고 뭐 갤럭시 워치도 합니까? 통상 애플 워치가 거의 다 장악했나? 애플워치가 이제 많이들 쓰시는데 이제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아, 워치 연동돼야 되니까. 네, 쓰시기도 하죠. 네, 근데 시계 쪽은 아직은 그러니까 뭐 애플워치가 휴대폰은 애플 하고 이건 삼성 시계하고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는 안 했죠. 아마 근데 하면 그냥 블루투스 연결 정도는 가능은 할 텐데 제대로 풀 기능은 사용 못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애플이면 애플워치 쓰는 게 네, 아마 제대로 애플 워치 쓰고 시간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을 보는데 굳이 나는 안 쓰는데 애플워치를 쓰신다고요? 매일 그 충전하셔야 되는데 아 그래야 돼? 집에 가면 맨날 이거 걸어놔야 돼요. 이렇게 거치대 같은 데다가 충전. 네. 안 쓰는데 이렇게 잘 알아. 예전에 잠깐 썼었죠. 아 그래? 네, 잠깐 써봤죠. 좀 전에 얘기는? 블루투스 말씀하셨는데요. 네. 블루투스도 우리한테 굉장히 가깝게 많이 와 있습니다. 네. 우리 IoT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흠. 여기 지금 제가 자료는 없지만 IoT에서 우리가 특히 뭐 저는 기계치라서 IoT가 어떻게 작용이 되고 뭐 우리 우리 실생활이 얼마큼 들어왔나 잘 못 느꼈는데 제가 최근에 집에 딱 들어가면 문을 열자마자 뭐 에어컨 켜줘, TV 켜줘, 진짜로? 네, 뭐 선풍기 켜줘, 불 켜줘. 댁에서요? 말을 하면은 다 해주거든요. 최근에 이사 갔어요? 아니요. 그걸 설치를 집에 했더라고요. 아 설치를. 몇만 원짜리로. 아 그 설치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오. 가전 제품들은 전부 연결을 다 해놨더라고요. 아니 말로 하면 불 켜줘 그러면 불 켜져. 네, 네. 말하면 막 셋째가 막 달려갖고 막 불 켜고 이러는 건 아니고. 셋째 딸내미 하나 되니까 뭐 셋째야. 참 그런가요? 딸 하나야. 아, 네. 그래서 뭐 요거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다 이렇게 워치나 AR 이런 거와 다 연결돼 가지고 블루투스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피부로 이렇게 와닿지 않아서 뭐 그냥 먼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생활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워치는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그 불 켜는 거 이런 거 밖에서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도 조절 가능하신 거예요? 그건 아닌가요? 뭐 되겠지만 저는 그것까지는 안 해봤고요. 아 그렇게 될 정도면 되겠죠 그것도. 네, 그게 되겠죠. 왜냐면 차도 되는데 당연히 뭐 씁쓸하다. 할 것 같은데. 되겠지만 안 해봤다 이거지. 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편리하고 뭐 원하는 건 거의 대부분 말로 된다라는 게 아니 50대 아저씨들은 원래 지능의 1%만 써도 너무 좋다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99%는 안 쓰는 놈이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저도 최근에 굉장히 전 좀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된다는 게. 그래서 뭐 재미있어서 한번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뭐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7번째 뉴스는 지브라 테크놀로지라고 이게 이제 공장 자동화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 AI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요. 5년 내 전 세계 물류 창고 90% 자율 로봇을 배치한다. 이렇게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뉴스를 자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다 생각하시고요. 네. 그 마지막 8번, 9번 뉴스는 그냥 추가 플러스 알파로 한번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저께인가에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종목 일부 종목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한꺼번에요. 그랬는데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 논문 조작 의혹 제기가 사이언스지에서 나왔어요. 논문? 예, 논문 조작 의혹이. 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태까지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뭘 근거로 했냐면 어떤 논문 하나로 했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뇌 속의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이게 쌓여서 치매가 발생한다는 가설의 논문이었는데 예. 이게 조작되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예. 그럼 여태까지 이걸 기반으로 치료제 개발했던 데는 되게 허당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 종목들이 같이 하락을 하고 특히 미국에서도 이게 급락하고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든 참고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의 센티멘탈이 요즘 좀 안 좋습니다. 16년간? 네, 16년 전에 이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츠하이머 이 치매가 예. 이물질 아밀로이드 베타가 점점 뇌 속에 쌓이면서 예. 치매 발생한다. 요게 이제 논문이었고 예. 요 논문을 근거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안 쌓이게 하는 뭐 이런 이제 약들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그렇죠. 이제 했는데 예. 알고 보니 이 논문 자체가 예. 조작됐을 가능성이. 예, 저 싸요도 문제 없더라? 예? 싸요도 치매 안 걸린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그냥 예. 의혹적이니까. 그게 쌓여도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다른 물질 때문에 예, 그런 예. 건지 뭐 알 수 없으나 여튼 그 논문에 문제가 있다면 예. 지금 뇌 치매 관련해서 진짜 엄청 많이 회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 이 회사들이 많이 빠졌군요. 또 뭐 있어? 표정이 별로 안 좋다. 직접은 아니고 약간 간접 조금. 네, 마지막 뉴스. 네, 마지막은 이제 물적 분할 억울한 주주업계 기존 주주 보호 입법 추진한다. 요즘에 이제 우리 김 프로님 갔다 오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저기 논리에. 근데 뭐 이런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뉴스 하나 나오던데요. 일단 여야가 공감하고 있고요. 하반기 내에 상법 개정해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시죠?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